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흥미로운 자료는 바로 미국 금융계의 거물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C 주식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특히 뭐랄까 안정적인 가치 투자나 꾸준한 배당을 선호하시는 당신이라면 이번 분석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BAC 주가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예측하고 또 현재 시점이 투자하기에 적절한지 또 어떤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걸 파헤치고 있는데요. 특히 VPR 리듬 분석이라는 좀 독특한 방법론을 사용해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려고 시도합니다. 분석 전반에 걸쳐서 BAC를 마치 투자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다 이렇게 비유하는 관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BAC의 현재 기술적 추세는 어떤지, 또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그리고 앞으로 주의해야 할 잠재적 위험 요인들은 무엇인지 이걸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이 정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히 짚어보는 데 중점을 둘 거고요. 당신이 BAC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 대형은행주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고 싶다면 이번 논의가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마치 그 시장의 복잡한 리듬을 해독하려는 시도 같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럼 이 흥미로운 분석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자,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VPR 리듬 분석 결과인데요. BAC가 최근 단기, 스윙, 중기 이런 다양한 시간대에서 모두 상승 추세를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가속하는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오르고 있다, 이거 이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리듬 분석이라는 게 단순히 주가 차트의 선만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시장 참여자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속도감이나 패턴, 그러니까 그 리듬을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대략 48달러에서 51달러 사이에서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상승하는 리듬이 좀 강해지고 있고 매수세, 즉 수급이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긴 호흡이죠. 스윙 관점. 대략 47달러에서 55달러 구간을 보면 약간의 조정 가능성, 그러니까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신호도 포착은 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의 상승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중기적 관점, 45달러에서 55달러 구간에서는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죠. 그래서 분석가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비유적으로 단단한 방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반격을 준비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막 성급하게 공격하기보다는 안정성을 다지면서 기회를 엿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비유네요. 방패라. 차트 설명에서도 과거 특정 지점들,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들처럼요. 단기적인 추세선들이 하나로 모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도 과거의 이런 성공적인 패턴하고 좀 유사하다. 이 점을 주목하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역사적 패턴은 참고할 만한 중요한 단서가 되죠. 분석에서는 특히 조금 더 긴 호흡의 추세선, 예를 들어서 차트상의 흰색 선으로 표시된 스윙 추세선이나 주황색 선인 중기 추세선 근처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이 통계적으로 성공 확률이나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측면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추세와 함께 시장의 파동, 그러니까 가격 움직임의 리듬과 흐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기술적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엘리어트 파동 이론 관점에서도 이건 좀 설명하는데요.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특정 패턴, 파동이 반복되면서 추세를 형성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5파 중에 세 번째 파동이 진행 중이고 스윙 관점에서는 4번째 조정 파동이 마무리된 후에 마지막 5번째 상승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 중기적으로는 이 5번째 상승 파동이 예상보다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 목표가는 51달러, 수익 및 중기 목표가는 55달러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단순히 오를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적 분석 도구하고 과거 패턴을 종합해서 왜 그렇게 보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추세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자 실행 전략은 어떻게 제안하고 있나요? 목표가 외에 언제, 어떻게 사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습니까?
네,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패형 분할 매수 전략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방패로 위험을 막아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방어 태세를 갖추고 여러 번에 나누어 매수하는 방식이죠. 구체적인 기준 가격대로는 단기적 접근 시에는 48달러, 수익 관점에서는 47달러, 중기적 관점에서는 45달러 부근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격에 도달했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전략별로 특정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진입하라고 권고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랩 해소 정도라는 기술적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해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트랩이라는 건 가격의 속임수를 쓰거나 좀 불확실한 구간을 의미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야 진입하라는 거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리듬 상태가 긍정적인지, 매수세가 충분히 뒷받침되는 수급 패턴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너무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입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여러 신호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성급한 돌진보다 방어를 단단히 세운 매집. 정말 이 전략의 핵심을 잘 나타내는 필요 같아요. 단순히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려는 그런 접근 방식 같습니다. 확실히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나 배당을 중시하는 투자자의 성향과 잘 부합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 방패라는 비유가 전략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군요. 자, 그럼 기술적인 분석은 잠시 접어두고요. BAC라는 기업 자체의 기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털은 어떤지 살펴보죠.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여도 기업 내용이 부실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BAC의 재무 상태 안정적인 편인가요? 네,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서에 제시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BAC의 연간 매출액이 약 9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0조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순이익 또한 약 265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와, 정말 규모가 크네요. 그렇죠.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2.7배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전체 금융 섹터의 평균 PER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아, 평균보다 낮군요. 네, PER이 낮다는 건 주가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또 다른 지표인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1.05배로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와 현재 주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배당 수익률은 연 2.9% 수준입니다. 2.9%면 네. 종합적으로 이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BAC는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본 비율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이 꾸준히 가파르게 성장하기보다는 경제 상황, 그러니까 경기 순환 사이클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실적이 확 늘었다가 경기가 좀 둔화되면 실적 증가세도 주춤할 수 있다는 의미죠. 안정적인 배당 지급 능력과 건전한 자본 비율,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PER. 그렇다면 앞서 보고서가 배당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언급한 분석이나 그 방패처럼 안정상을 추구하는 관점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PER이 낮다는 점은 잠재적인 가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방패의 일부, 즉 가격적인 안전마진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어떤 투자든 빚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림자, 즉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이 분석 자료에서는 BAC 투자 시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나요? 그 방패에도 약점은 있을 텐데요. 네, 물론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입니다. 은행주는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죠. 분석 시점 기준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 수 있어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 금리 인하 가능성이요.
네. 두 번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은행들은 항상 규제의 영향을 받죠. 특히 CCAR이라고 불리는 연내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건데 이 기준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젤3 최종안이라는 국제적인 은행 자본 규제가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시행되면 은행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자본을 쌓아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죠. 규제 강화는 부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금융규제 완화 또는 강화 기조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금융주 전반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환경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찰스 슈왑 같은 대형 증권사나 어핀테크 홀딩스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최근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ETF, 상장 지수 펀드로의 편입 경쟁도 변수입니다. 특정 알고리즘이나 대형 ETF에 편입되느냐 마느냐가 주식의 수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금리, 규제, 정치, 경쟁 구도까지 신경 써야 할 외부 변수들이 정말 많군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거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BAC가 가진 미국 대표은행으로서의 규모와 안정성,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패의 견고함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기본적인 체력은 튼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시장 참여자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큰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BAC를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시장의 온도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정보도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나요? 네, 시장의 심리와 수급 동향에 대한 분석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커뮤니티 동향을 보면요. 주식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죠. 스탁트윗에서 BAC에 대한 언급량이 분석 시점 기준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22%나요? 네, 꽤 많이 늘었죠. 트위터에서도 관련 해시태그 BAC, 해시태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을 사용한 게시물이 늘었고 그 내용 중에 긍정적인 의견의 비율이 63%로 꽤 높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또 다른 커뮤니티인 레딧의 금융 관련 게시판에서도 BAC는 골드만삭스, GS, JP모건, JPM 같은 다른 대형은행들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데 특히 여러 종목을 묶어놓은 ETF 상품에 편입될 가능성 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아, ETF 편입이요. 네, ETF 편입은 꾸준한 매수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제 움직임을 보면 분석 시점 기준으로 최근 4주 동안 약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4조 원, 기관들이 사는군요. 네, 이건 기관들이 BAC의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고 실제로 매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또한 AI나 퀀트, 계량 분석 기반의 분석에서도 금융 섹터 내에서 BAC의 상대적인 주가 강도가 다른 금융주 평균보다 1.12배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다른 금융주들보다 더 힘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향후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의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계약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활발한 커뮤니티 토론, 기관 투자자들의 실제 순매수, 그리고 옵션 시장의 신호까지 여러 지표들이 BAC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군요. 종합해보면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방패를 세우고 반격 준비하는 모습, 펀더멘털상으로는 안정적인 배당과 가치 매력, 그리고 시장 심리상 관심과 기대감 고조가 이렇게 딱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C 주가 분석 자료를 통해 현재의 기술적 흐름과 시장의 리듬, 또 구체적인 투자 전략 제안, 기업의 재무 건전성,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까지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보고서는 BAC가 중장기적으로 변동성은 있겠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박스권, 즉 지속 가능한 우상향 박스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장기적인 가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현재 시점이 앞서 언급된 방패형 분할 매수 전략처럼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볼 만한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 관점에 기반해서 시장을 해석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보고서에 제시된 구체적인 목표 주가나 진입 가격대, 투자 전략 등은 매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예측이나 투자를 강권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료 내에도 명확히 고지되어 있듯이 모든 판단은 투자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궁극적인 투자 결정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당신 자신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내려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분석은 분석일 뿐 최종 결정은 항상 투자자 본인의 몫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분석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BAC와 같은 전통적인 우량 대형주들이 점점 더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거래나 시장 지수를 단순히 따라가는 ETF 같은 패시브 투자 수단에 많이 편입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정해진 규칙에 따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앞으로 BAC처럼 펀더멘털이 중요한 전통적인 대형 은행의 주가 움직임에 어떤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혹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종류의 내재적 위험 요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VPR 리듬 분석과 같은 정교한 방법론으로도 완전히 포착하기 어려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투자의 시야를 넓히는 데 흥미로운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